자, 이번 단계는 V 단계별 프로세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의 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이제 V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어떤 흐름들을 좀 봤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이제 단계별 프로세싱이 어떤 것인지 요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FM이 있긴 해요. 오늘 올려드린 게 FM이긴 한데 이대로 하는 회사는 그 어떤 곳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이걸 다 하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축약해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도 좀 축약해서 하는 것도 좀 다르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단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큰 어떤 줄거리가 있다. 이런 참고로 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V 단계별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게 보시면 준비 단계, 분석 단계, 실행 단계 요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준비 단계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V팀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뿐만 아니고 기계전기, 통신, 소방, 그다음에 그 모여서 정보 도서를 검토, 정보를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 그러니까 건축주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뭐 할지 이제 구상을 해보고, 그다음에 분석 단계에서는 그 구상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평가하고 요거는 제안할 만하다면 제안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끝이 난다고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실행 단계에서는 이 제안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발주처라든지 이제 건축자한테 승인을 받고 그 뒤에 이제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아까 QC 같은 경우도 보면 도서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수정 보완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내역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를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런 거 후속 조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의 내용들은 사실 뭐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으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 단계에 대한 부분, 분석 단계 부분, 실시 단계인데 요 하나씩만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처음에는 이제 그 팀의 구성하고 내용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장소 요구 조건에서 그런 있죠. 그래서 V 선정 및 규모를 선정하고 선정 절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팀 선정 시 고려사항.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발주자 입장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설계 도서를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 예, 그 다음에 이 V 성격의 V에 대해서 성격도 좀 알아야 돼요. 이거 잘 모르시고, 좀 너무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오히려 이제 V 아이템을 계속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V 아이템이 모자란 게 제일 문제긴 한데, 너무 넘치거나 너무 과해도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V 아이템을 처음에 발굴했을 때는 한 3분의 1밖에 못 썼어요. 예, 요즘에는 한 반 정도는, 네, 쓰고 반은 그냥 키핑해 둡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몇 년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10개를 했는데 10개 다 쓴다. 그거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사실. 예,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다 보면 한 반 정도는 날아가고 최소 30% 이상은 날아갈 겁니다. 못 씁니다, 그걸.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 다음에 내가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볼 때 기존에 대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어떤 전체 조건이라든지 건축주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 대상 건축물의 어떤 특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맞춰다 보면 그게 안 맞는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정보 소집을 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비용 모델 및 효용성 평가 자료 분석 좀 뒤에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사용자 요구 측정. 자, 첫 번째 V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자 및 사용자 요구 측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나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자, 기대 효과는 이게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되죠. 예, 그래서 어떤 기준이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순서다. 그래서 발주자의 성능 요구에 대한 아까 이 발주자의 성능 요구 뭐랬죠? 펑션이죠. 그 펑션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V 관계자 간에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할 때 이 부분은 여러 가지인데 상품권은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들끼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또 그 상품권을 또 이렇게 증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또 품질 다이어그램도 그려가면서 그러니까 각 분야별 좀 이렇게 쓰는 어떤 기법들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 가면서 굉장히 좀 마일드하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델 결론을 가지고 되면 이제 어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평가 지표, 아까 그 V 인덱스, 밸류 인덱스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표로 활용해서 우선순위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품질 모델에 대한 사인데, 우리 흔히 말해 육각형 인간. 저는 육각형 인간이 아니고 한 삼각형 인간쯤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육각형 인간이 제일 뭐 완벽한 인간인데, 이 모델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봐서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치우쳐진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제시해놓고 건축주한테 물어봐서, 나는 이쪽입니다, 저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는 헷갈릴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V 대상 선정에서는 요거까지 같이 보면 각종 기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기법을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좀 뭐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발주자 사용자의 성능에 대한 요구와 기대 파악, 아까 그러니까 펑션을 파악하죠. 그때는 인터뷰, 설문 자료, 관계자 협의,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성원들 간의 검토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품질 모델 다이어그램 도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하는데 뭐 이런 내용이다.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 기법 종류 많죠. 예,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한번 5개 정도, 고비용 분야 선정 기법, 코스트 투 월스 기법, 비용 성능 평가 기법, 복합 평가 기법, 가중치 부여 복합 평가 기법. 요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요거 아니면 섞기도 하는데 뭐 요런 걸 많이 씁니다. 가중치는 좀 주관적이긴 한데 요것도 지수를 표현해서 지수별로 순위를 해서 가중치를 따로 부여하거든요. 예, 요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대표적인 건 매트릭스 기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법에 대한 종류인데 요걸 한번 이제 보시면 평가 항목을 이제 대상명을 정하면 이제 뭐 목재, 뭐 인조석,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평가 항목이 품질 안상, 원가, 공기 안정 제약이 뭐 제약성이다. 이래 보시면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따라두는 거예요. 그 가중치를 둬서 그에 대한 그 가중치에 대한 계산으로서 이제 실질적으로 되죠. 그 가중치가 20이면 자, 예를 들어서 품질 항상의 가중치가 30이잖아요. 이게 높네요. 그럼 밑에 이제 여기 5, 4, 3, 1, 2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중치에 대한 부분에서 이 점수가 되면 3, 5, 15에서 오른쪽 150 계산되고, 이러면 다 엑셀로 계산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보면 오른쪽 합해서 총점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에 2, 4, 1, 3 이런 순도 되죠. 그래서 지금 막 다시 말씀드리면 가중치가 있고 각 내용마다 나는 품질이 제일 좋아, 그냥 품질을 제일 했는데 거기서도 뭐 아주 우수부터 쭉 아주 곤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주면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보면 순위가 결정되죠. 그렇게 해서 가중치를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우열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 정의를 보시면 이 부분에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참 뒤에 알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능을 표현할 때 명사하고 동사의 형식을 표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공 발주할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 제목을 쓸 때 기둥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분수대를 설치한다. 요런 부분처럼 뭘 한다. 이렇게 합니다. 명쾌하게.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를 이게 영어적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체가 되는 무엇을 동사로서 어떻게 조치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기계 정량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분위기를 좋게 한다. 이렇게는 안 되죠. 예, 뭐 그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항목이 요거는 아마 전기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물량이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전력을 배분한다. 전력을 방출, 전선을 피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비용이 5천인데 맨 위에 겁니다. 전선이에요. 기능 비용이 4천이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0.8이거든요. C분의 F니까.
그러면 그 C분의 F라는 것은 인덱스다. 예, 지수다. 아까 말씀드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하시면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결정되거든요. 예. 다 하면 좋겠지만 또 아닌 경우가 있고 또 이게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기능 또 부기능 뭐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 원칙을 내용을 보시면 판단을 연기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수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 편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인데 이 브레인스토밍은 사실 V 할 때 말고도 V 할 때도 뭐 브레인스토밍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뭐 아이디어를 도출을 할 때 브레인스토밍을 좀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로렌스 마일스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미국에서 계신 분인데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예, 이분은 누구냐면 이분이 광고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했냐면 이게 1941년에 광고 기획 일을 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게 48년에 이게 책을 씁니다, 이분이. 그래서 Your Creative Power라고 해서 책을 썼는데 창의적이고 편견 없는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제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거 말고도 뭐 고등 기법, 미쯔비시 브레인스토밍, 뭐 트리거 기법, 뭐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좀 생기신 그 분이시죠. 예, 그래서 아이디어를 용이하게 나오기 위한 집단 토의 기법이 있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속박하지 않는 아주 그 자유로운 분위기. 그 다음에 제안서 전 과정에 대해서 응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V의 핵심 이론 중에 가장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V가 요게 유명한 것이 기본적인 이렇게 흐름에 대한 분석하고 하는 흐름들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아이들을 이게 창출하고 이제 집약하는 과정에서의 되게 그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흐름들이 각 구석구석의 연구나 논문의 과정에 있어서의 큰 어떤 그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 이론적 배경의 근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한 100년이 안 됐지만 굉장히 지금 이게 이 부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서 연구가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V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활성화가 가지고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는 부분이 아닐까. 그게 V 이론적인 부분에서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 그럼 어떤 거냐? 원칙이 4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타인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제시해라.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건데 질보다 양을 추구해라. 양보다 질이 아니다. 예, 그래서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다수의 아이디어가 도출된다. 어쨌든 많이 제출해봐라. 네 번째, 타인의 아이디어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것도 허용해준다.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4개 원칙은 실질적으로 이게 브레인스토밍의 가장 강력한 어떤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자유롭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질보다 양이고, 그 다음에 그 제시한 것들을 섞어서 만들다 보면 새로운 정반합의 어떠한 아이디어가 또 나오고, 뭐 이런 부분에서 내용이 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무조건 다 좋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장점은 이제 아이디어 창출이 유용하죠.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수학 분석이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왔나 그런 거 아는데,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이 유용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 쉬운데 단점도 있어요. 네. 타인의 의지에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약간 성실성 문제겠죠. 예,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리더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떻게 노래가 잘 끌어내에 따라서 이게 아이디어가 막 끄집어내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발표력이 부족하거나 좀 과묵한 사람은 좀 안 나와요. 아주 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 장점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은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기준을 보시면,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석할 때,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브레인스토밍이 아니고, 이런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내용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이고,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전체 그 비용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건축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 타임이죠.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시공사 안정성, 복규,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이제 지금 비용, 기능, 시간 외에 다른,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분에서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일반이라서 일반이 아니고요. 미국적인 표현은 뭐냐면 요 앞에 거 빼고 나머지 거를 그냥 기타 등등을 일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적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략평가는 이렇게 가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쭉 나오면 제안자 누구고, 남바가 어떻게 주어지고, 작업성, 경제성, 기술성, 뭐 여러 가지 또, 뭐 신미성, 뭐 그다음에 뭐 시공성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평균을 내면 이 1, 2, 3번을 작업, 경제, 기술을 다 보탰을 때 평균을 내면 쭉 나오겠죠. 그게 어떻게 되면 우선 전주가 되고 순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매트리스 기법인데, 매트리스 기법은 이거지 잘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시죠. 근데 뭐 굳이 간단하게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만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걸 먼저 좀 다 보여드리고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이제 A가 내 마모성입니다. B가 압축 강도죠. 그럼 이 두 개가 똑같은 어떤 레벨이다. 이러면 그걸 A 슬롯 B라고 씁니다. 근데 압축 강도 B보다 내열성이 더 중요하다. 그럼 C가 더 우선하잖아요. 그럼 C-1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으면 그게 또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면 C, D1, D2, D3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A, B는 동등화됐으니까. 예. 그래, 그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그렇게 A, B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삼각형에 있는 마른 목골 중에는 하나씩 밖에 없죠? 그러면 그 밑에 표를 보시면 A하고 B가 되어 있는 G부터 A까지 있죠. G, F, E, D, C, B, A. 그럼 B하고 A는 밑에 보세요. 뭐 있습니까? 하나씩 밖에 없어요. 하나씩 나와 있으니까. 근데 C는 위에서 보시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D는 5개. 그 다음에 G, F, E는 11개씩 있네요. 점수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G, F, E가 뭐죠? 미관, 설계자 의도, 경제성 뭐 이런 걸 많이 보시네요. 경제성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각각 11개씩이니까. 그럼 이게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11개가 제일 많잖아요. 그럼 그걸 봤을 때 그걸 가중치로 계산한다면 11분의 1이 1점이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11분의 1이 0.9 얼마라고요. 그래서 지금 A하고 B는 어떻게 됩니까? 가중치가 0.9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GFE가 만약에 10이었다면, 제일 큰 게 10이었다면 이거는 0.1이 되겠죠. 근데 11개니까 11분의 1 하면 0.9 얼마죠. 이건 사실은 다 나중에 엑셀로 계산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계산됩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원한, 대안, 1, 2, 3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대한 1, 2, 3 우수, 매우 우수 쪽에 매우 열등이죠. 1, 2, 3 이렇게 번호를 준단 말이에요. G만 라인을 보내요. 거기서 곱하기 10을 하면 다 숫자 떨어지죠. 그게 다 총점, 오른쪽 가면 다 총점이 되는 거예요. 각 항목별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유기적 인조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보니까 이게 하나의 안이 아니고 벌써 대안이 3개나 나왔어. 근데 어떻게 할지는 보니까 내마모성부터 경제성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쭉 검토를 해보니 총점이 나왔더라. 굉장히 이게 매트리스 기법이 합리적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발주할 때 매트리스 기법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항목별로에 대한 중요도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매트리스 굳이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부분에서 그 기법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곳에서는 요거를 조금 요약을 해가 좀 축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씁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V 제안서를 이렇게 쓰는 거죠. 요게 일반적으로 제시된 V 제안서인데, V 제안서 보시면
기간이 어떻고, 사업명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고, 제한이 어떻고, 상수도 관 재질을 어떻게 계산한다. 네, HVP로 계산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기준안이 내용이 무엇이고, 계산안이 어떻고, 장점, 단점 다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검토했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금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관리비는 내기 힘들어서 공사비 정도는 일반적으로 다 내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아이템은 나온다. 사실 그거는 V라 말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V를 하다만 거고, 이렇게 검증 단계 가서 결정이 되고, 그 금액이 제한된 금액까지 나와줘야지만이 나옵니다. 그 유지관리비까지는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금액적으로, CNC 추가 비용이 뭐 343만 3천 원이네요. 비용이 더 드네. 예. 그런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 요약서는 뭐냐면 이게 거의 대부분 맨 앞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V1부터 V 뭐 이게 20개 이상 V2 뭐 20까지 쭉 나가요. 그래서 그래 있고 또 공정별로 또 이렇게 따로 하기도 하고 그 전체적인 금액을 소개를 합하고 전체 공정별로 합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약서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와 제한된 설계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제한된 그 다음에 설계 시공에 미치는 영향도 이런 내용을 해서 요약 내용을 좀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인 및 후속 조치는 VJ 최종 결과에 대한 처리 절차, 채택, 재검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V 제안서를 썼다고 해서 끊지도 않은 게 아니고 승인을 받고 나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피드백이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설계자한테 가서 피드백 받아서 그분의 설계가 또 바뀌어야 될 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V 적용 기법 및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곳에서 하는 부분들을 좀 실제적인 이제 양식을 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더 축약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게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 실무진의 핵심 단계가 뭐냐? 예, 요겁니다. 이 VC 수행 절차는 요거는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 분석, 실행 단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내용이 뭐냐면, 아이디어 리스트, 계략 평가를 합니다. 분석하고 검토하고, 제안서 작성하고, 성능 평가인데요. 이거 하기 바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4단계 정도.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모아봐요. 그래서, 서로 좋다, 하자. 그래서 스스로 혼자 할 수도 있고, 좀 문의하면서 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 분석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제안서 씁니다. 각 공정별로. 그리고 그 공정별로 해서 했던 아까의 매트리스 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고서 내역서에 대한 부분에서 다 반영을 해서 이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이디어 리스크는 이게 보통 이제 갑지로, 이게 그 갑지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고서는 이제 보고서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참여자들, 그다음에 순서, 의미들 이렇게 쓰고 나서 실제적인 내용은 여기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이디어 리스트, 계략 평가를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 몇 번에서 몇 번이다. 그러면 건축의 10개 A1, A10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기능성, 경제성, 실행성, 채택 여부. 그래서 이 채택 여부를 여기서 이제 미리 해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쓰고요. 이제 뒤에 내용에서는 요게 이제 분석 및 검토에 대한 앞에 내용이 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그대로 해서 분석 및 검토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타입이 어떤 타입이다. 그 타입 보시면 여기서 이제 ABC 타입이 위에 있죠. 네, 그런 타입이 어떤 타입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변경되지 않으면서도 기능이 형성되거나 또 기능이 형성도 되고 금액도 형성되는데 네, 기능이 훨씬 향상이 많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되는 부분들을 보는 게 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게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이제 공공발주에서의 내용이죠. 이거 일단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이제 사업명이 나오고요. 발주처, 그 다음에 이 담당자가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건축 누구누구,
기계 누구누구 이렇게 보통 쓰세요. 제한자명은. 제한명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하층 방수공법을 변경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변경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제 주어와 이제 서술어를 써야 되는 거죠. 예, 동사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개선전 개선을 이렇게 가능한 그림을 많이 넣어줍니다. 왜냐면 이 도식적으로 도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따와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경제성 평가 내용이 있죠. 생애주기, LCD 절감 효과, 이거 계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유지관리 비용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죄송하게도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아주 전문가들이 이게 거의 몇 번 안 해보셨더라고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향상 효과는 요거는 약간의 이렇게 만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융통성이 좀 있어요. 네, 어쨌든 요 양식이 기본적으로 공공발주의 양식이고, 이보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가치 향상이라든지 LCC 절감 효과가 아니고 그냥 좌우로 기존 얼마, 변경 얼마, 변경 얼마, 그래서 차이 얼마,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민간이거든요. 장점, 단점 쓰고, 효과에 대한 내용 쓰고, 이렇습니다. 이게 공공발주에서는 여러 양식을 쓰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간략화된 매트리스 기법인데, 요거 요렇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례인데, 아까처럼 이제 오른쪽을 좀 크게 키워서 보시면,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 이중의 편의성, 이렇게 5개를 딱 정해놓고, 지금 아까 경제성, 안전성하고, 좀 동급이다. 누가 크다 이래 보지 않고, A 슬롯 B라고 쓰고요. A, B는 같은, 레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시공성, 경제성, 거기 보면 경제성이 보면 C3가 돼 있죠. 그거는 시공성 훨씬 많이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공성, 유지관리성, 이것도 뭐 C하고 D하고 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가속치를 막 2, 4, 6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여기 계산을 하면 그럼 여기 계산은 이게 전체 소기가 나오고 그걸 100으로 나면 9, 18, 22, 27, 18로 되고 100으로 100%를 했을 때 이거 9%네요. 그러면 요게 기준안은 지금 위에 걸 하면 지금 8이 떨어지잖아요. 8, 9, 72. 그럼 73이잖아. 이건 9점을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엑셀로 계산하면 소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다 엑셀로 계산하면 70, 예, 그 다음에 18 곱하기 6 하면 확정가치 18 곱하기 기존한 6 하면 109가 되죠. 계산하는 계산하면 그 밑에 내용이고. 그래서 총계 합계에 나와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요게 매트리스 간단한 기법이에요. 개념은 똑같아요. 요렇게 해서 좀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상세히 보시고 또 요게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앞에 원론적인 매트리스 기법을 좀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요렇게 하는데 요 뒤에는 백데이터를 넣는 건데 이거는 엑셀로 작업되어 있고 긁어 와서 나중에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이게 엑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좀 보시면 변경 전에는 침투수 앵세 방수가 단위가 얼마인데 단가가 얼마고 이렇게 넣죠. 그 다음에 변경 후에는 단일 배수판을 바꿨으면 단가가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물량이 어떻고 그렇게 해서 기존은 변경을 계산해서 엑셀로 계산해서 거기다 금액을 해서 합계해서 절감액이 얼마다 빨간색 나오죠. 그거를 한글 파일로 치는 거예요. 옛날에 연동을 했는데 연동도 할 수도 있는데 좀 잘 안 맞아서 보고 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 파일로 딱 집어넣어서 하고 한글 파일 아까 있던 그 한글 파일하고 뒤에 그림 파일을 집어넣어서 그 근거로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V 관련된 보고서가 완성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축주 협의를 해서 최종 논의를 해서 건축주가 인정 못하는 부분도 있고 뒤늦게 건축주의 의지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정리를 해서 최종 보고서 나오면 이제 V가 진행이 된다. 끝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소 좀 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천천히 들어보시면 그래도 다른 어떤 V 내용보다도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직접 오랜 동안 경험을 했고 또 진행했던 내용을 경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V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넘어야 될 산이 좀 몇 개가 현실적인 산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위에 대한 방식이나 어떤 사고관, 어떤 그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부위 말고도 다른 쪽에 뭔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합니다. 전반적인 부위에 대한 이론적 배경, 근거,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의 실무에 대한 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더라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부위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아졌다면 너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